컨텐츠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퀄리티, 두 번째 지속성, 세 번째 대상층. 첫 번째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노력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은 퀄리티를 높이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두 번째 지속성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대상층. 사실 이 부분이 기획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데뷔가 쉬워지는 방법은 기획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시장입니다. 좋은 기획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좋은 기획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현될 수 있는 기획, 다시 말해서 내가 직업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 그러니까 취미로 끝나지 않을 기획, 이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같은 의미를 조금 바꿔서 말한 것인데 대중이 필요로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수요가 있는 것을 내가 공급을 하는 것, 이 수요와 공급에는 사실 경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뷔가 쉬워지는 기획법의 두 번째, 경쟁과 나만의 길,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속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면 첫 번째 레드오션 길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레드오션이라고 한다면은 커다란 파이가 있고 높은 수요 그리고 많은 공급, 이게 기본일 겁니다. 장점이라면은 잘 팔리는 장르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레드오션에서 사실 기획에 힘을 쏟을 수 없습니다. 레드오션의 길은 퀄리티 전쟁이기 때문에 기획의 힘과는 조금 다른 결이죠. 주로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는 양판식, 양산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 레드오션 결에 해당하죠. 이 양판식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일종의 지식의 저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느끼는 양판식 이야기가 시장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판식 이야기에 질렸다는 것은 그만큼 질릴 만큼 많이 봤다는 이야기,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내가 본 작품들을 한 몇십 개 정도 떠오르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중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양판식이 아닌 이야기가 몇 개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거의 80% 이상이 내가 주로 소비해온 것들이 그런 양판식이라고 비판을 받는 쇼폼 컨텐츠 결인 스낵컬처들에 해당할 겁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신 경쟁률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품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레드오션의 길. 사실 데뷔가 쉬워지는 방법은 이 길을 살짝 피해가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블루오션의 길. 작은 파이지만 명확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공급만 할 수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게 쉬운 장르들, 늘 얘기했던 추리물이라거나 공포물이라거나 혹은 정보성 기획이 담긴 전문 만화들, 기획 만화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라면은 나만의 분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의 입지를 구축하기가 쉽습니다. 경쟁이 작기 때문에.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매니아층 장사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데뷔가 작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절박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기획의 힘을 실어서 직업 작가로 첫 발을 스타트를 끊는 것, 이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작화력이나 연출력이 조금 부족해도 기획의 힘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퍼플오션을 들 수 있을 건데요.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각각의 장점을 살짝 섞어놓은 듯한 이런 이야기에 해당하겠죠. 이것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나만의 분야로 나의 입지를 다질 수도 있고 동시에 높은 수익도 거둘 수 있는. 단점도 명확하죠. 이것도 레드오션에 익숙한 독자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퀄리티를 맞춰줘야 한다는 것. 일본 만화로 예시로 들자면은 던전밥이나 토리코, 이런 것들 요리 컨텐츠와 판타지 컨텐츠를 섞어서 작품을 만들었죠. 요리 전문 만화라고 한다면은 정보성 컨텐츠가 담긴 기획 만화일 테고, 판타지 만화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장르 만화 레드오션에 해당할 테니까 이것들을 섞어서 퍼플오션 장르를 만들어서 연재를 하는 것. 혹은 웹툰이라면 예전에 제가 그 학원 수업할 때 제자분 중에 한 분이 만드신 웹툰이었는데, 이 세계에서 반려동물을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기획이 사실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이거로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강사로서 어떤 터치할 부분도 없이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데뷔를 하셨거든요. 되게 좋은 퍼플 오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에 힘을 싣는다는 것은 사실 독자보다는 전문가들의 눈을 만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플랫폼 PD라거나 아니면 심사위원들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소비를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루에도 막 수백 개로 쏟아지는 작품 투고물들을 보고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내 작품을 인식시키려면은 어떤 기획을 했을 때 유리할지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데뷔가 쉬워지는 방법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던 블루오션과 퍼플오션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뭐 레드오션을 하겠다는 것을 막는 건 아니고요. 내가 레드오션에 뛰어들려면은 그만큼 나의 실력이 높아야 하고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작화력, 연출력, 스토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뷔가 쉬워지는 기획법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일 뿐이지 길에 있어서의 장점 단점은 없죠. 사실 어떤 길을 택하고 작품을 만드시건 응원하고요. 부디 지망생 기간이 오래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컨텐츠니까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